이남용 교수의 실론론,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와 경제정책 성과를 반영하는 종합지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 프리미엄이 무너지면 환율이 먼저 경고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흔들고 1,480원 선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금리차와 무역수지와 수급만으로 설명하면 처방이 얕아집니다. 환율은 경제지표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정치와 안보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의 가격입니다. 시장은 선의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예측 가능성이 약해지면 원화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 붙으면 경상흑자 같은 실물의 체력이 있어도 원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가격이 말하는 경고입니다. 정직한 국민과 기업인은 숫자만이 아니라 체감으로 움직입니다. 통화 가치가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면 달러 선호가 일상화되고 그 습관은 외환 시장의 기본값이 됩니다. 기본값이 바뀌면 단기 개입이나 단발성 메시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신뢰 회복은 구호가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프로토콜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은 규칙 기반 거버넌스입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 없는 개입이 문제입니다. 통화 정책도 금리 수준 자체보다 반응 함수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반응 함수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합으로 대응하는지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약속의 구조입니다. 이 약속이 흐릿하면 시장은 추측을 늘리고 추측이 늘면 위험 프리미엄이 커집니다. 실물의 체력과 금융의 바람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실적증으로 보면 한국의 실물 체력은 버팀목이 있습니다. 2025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 4천만 달러 흑자였고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78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공표되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경상흑자가 두텁게 쌓이면 통화 가치가 버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원화가 약하다는 것은 거래의 체력보다 자금의 방향이 더 강하게 환율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즉 무역의 합계보다 금융계정의 파형이 환율을 더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절대 규모보다 시장이 보는 것은 운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도 원칙이 불명확하면 불안이 커지고 같은 숫자가 위험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원칙이 명확하면 같은 숫자가 안정으로 읽힙니다. 환율은 숫자보다 해석의 질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환 정책은 총량보다 규칙이 먼저입니다. 규칙이 먼저 서면 변동성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대외 여건의 변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같은 글로벌 흐름이 원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요인은 모든 나라가 공유하지만 위험 프리미엄은 나라별로 다르게 붙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국가 신뢰입니다. 경상흑자를 내도 통화가 강해지지 않는 현상은 신뢰 프리미엄이 약해졌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치솟는 원달러 환율의 처방의 중심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복원하는 길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해 당사자 관계망을 해부해야 처방이 보다 선명해집니다. 환율을 하나의 관계망으로 보면 처방이 선명해집니다. 정부와 외환 당국과 중앙은행이 신호를 만들고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이 실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이 자금의 속도를 만들고 연기금과 보험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투자와 환해지로 달러 수요의 파형을 만듭니다. 정직한 국민은 저축과 소비의 판단으로 체감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 집단들은 따로 움직이는 듯해도 서로의 신호를 증폭시키며 하나의 파도를 형성합니다. 이 관계망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정부의 발표가 시장의 기대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중앙은행의 말이 금리와 환율 기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접점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인터페이스가 단단해지고 신뢰가 축적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으면 인터페이스가 헐거워지고 추측이 지배합니다. 추측이 지배하면 시장은 보수적으로 달러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환율을 올립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FEA 관점으로 보면 성과를 내는 국가는 기능을 쪼개 책임과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와 규칙을 표준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외환당국의 개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재정당국의 신호와 연기금의 운용과 민간의 해지가 사실상 하나의 서비스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의 병목은 대개 숫자의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접합부에서 생깁니다. 접합부를 단단히 하려면 규칙과 데이터 공개와 책임 소재가 맞물려야 합니다. 그러면 환율 안정의 비용이 구조적으로 떨어집니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직후 환율과 금융 안정을 매우 중대한 판단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완화 방향으로만 읽히면 환율 기대가 다시 상방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금통위원들의 3개월 전망에서도 동결 의견이 우세해지며 추가 인하 기대를 낮추는 방향의 신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그 자체보다 기대를 관리해 변동성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호한 한 번의 결정보다 일관된 반응 함수입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이 한국의 펀더멘탈과 괴리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순대 외채권국이라는 대외 건전성과 경상흑자 같은 실물 지표를 감안할 때 과거 위기 국면과 단순 비교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를 통해 물가로 전가될 수 있고 내수기업과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환율을 단순 가격이 아니라 분배와 체감 경기까지 연결되는 종합지표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은 물가만이 아니라 금융안정과 환율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 외환수급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대형 기관의 해외 투자와 환해지 방식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개인 달러 매수의 일상화와 결합될 때 파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단기 변동성은 결국 규칙의 부재와 기대의 쏠림이 증폭시킨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재 발언은 환율을 잡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달러 선호의 일상화를 꺾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개인의 달러 매수는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니라 통화 가치에 대한 체감 불안의 반영입니다. 개인이 달러를 사는 행위는 원화를 팔아야 성립함으로 반복되면 시장의 기본 수급을 바꿉니다. 반복이 습관이 되면 정책 한두 번의 메시지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을 탓하는 방식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감정의 훈계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규칙의 제시입니다. 규칙은 투명성과 일관성으로 구성됩니다. 외환 당국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단을 쓰는지에 큰 원칙을 공개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어떤 지표 조합을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조건을 명료하게 밝혀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환해지와 해외 투자도 원칙이 공개되면 시장은 쏠림을 덜 두려워합니다. 비공개가 추측을 키우고 추측이 프리미엄을 키웁니다. 프리미엄이 커지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다시 불안이 커집니다. 정직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확신입니다. 땀 흘려 번 돈의 통화 가치가 지켜질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면 소비는 위축되고 해외 자산 선호는 커집니다. 소비 위축은
내수 둔화로 이어지고 내수 둔화는 기업 투자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투자 지연은 성장 둔화의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는 다시 통화 가치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환율 문제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심리와 실물의 선순환을 함께 흔드는 문제입니다. 통화 정책과 물가의 연결고리를 숫자로 점검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가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하며 2%대 흐름이 이어졌고 같은 달 수입 물가도 원화 기준 전월 대비 0.7% 오르며 상승세가 지속되었다는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와 환율 기대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2.50% 동결은 단순 보수적 선택이 아니라 환율과 물가와 금융불안의 연결고리를 관리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통화정책은 단일 목표가 아니라 현실의 다목표 최적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조건입니다. 환율과 물가와 금융불안 지표가 어떤 임계값을 넘으면 어떤 조합으로 대응하는지의 큰 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재량은 필요하지만 재량과 임의는 다릅니다. 재량은 원칙에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임의는 테두리 없이 움직입니다. 시장은 임의를 가장 두려워하고 임의를 두려워하면 달러 선호가 커집니다. 달러 선호가 커지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다시 정책의 제약이 커집니다. 정부 정책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규제와 세제와 산업정책과 노동정책과 에너지 가격 정책이 자주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 계획을 접고 그 공백은 해외 투자와 달러 수요로 전환됩니다. 경상 흑자를 내도 통화가 강해지지 않는 흑자 무력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율을 잡겠다고 수급만 건드리면서 동시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면 결과는 반대로 갑니다. 환율 안정의 가장 값싼 처방은 예측 가능성의 회복입니다. 외환수급 완충 장치는 자동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구두 개입은 하루를 벌 수는 있어도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개인 달러 매수의 일상화와 기관의 해외 투자 확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다루려면 제도가 필요합니다. 연기금과 기관의 환해지 운용 원칙을 더 투명하게 하고 달러 수요를 시간적으로 분산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변 시 자동으로 완충기 작동하는 장치도 규칙 기반으로 정교화해야 합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개입 자체가 아니라 원칙 없는 개입입니다. 외국인 자금 흐름의 급격한 쏠림도 환율의 상방을 키웁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의 하방 압력이 생기고 외국인 자금이 나가면 환율의 상방 압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뢰를 회복해 자금 흐름의 급격한 쏠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쏠림이 줄면 환율 변동성이 줄고 변동성이 줄면 다시 신뢰가 회복됩니다. 이 선순환이 작동하면 미시대책의 효과도 지속성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흑자 1,018억 2천만 달러라는 실물의 체력과 물가 2%대 흐름과 기준금리 2.50%라는 정책 제약이 함께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수급만으로 환율을 다루기 어렵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는 국가안보와 경제정책의 건실한 원칙을 다시 세우면 원달러 환율은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